올라갔었을 때 급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급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서도 초전도체가 빠질 때 하한가를 또 가는 모습들을 봤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빠질 때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2연 하한가를 간다든지 3연 하한가를 간다든지의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매매신 윤지훈 TV 윤지훈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이 테마주 이야기를 하고 전략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사실은 언제나 시장은 테마가 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참 듣보잡 테마들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그죠?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지? 처음에는 뭐야 그랬다가 하도 올라가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하고 맥신 관련주 이런 거잖아요. 이후에 물론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이야기는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초전도체랑 맥신 쪽을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시장 장악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을 휘어잡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전도체가 움직일 때에도 상한가를 무더기로 갔었고 맥신도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갔었고 그다음 뒤쪽에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무더기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최근 테마들이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 기업적인 가치가 좋아서 또는 뭐 이슈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있으니까 최근에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거래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 테마주를 많이 보기도 하고 기존에도 많이 봤었지만 정말 초전도체, 맥신,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쪽은 뭐 그나마 양자 컴퓨터 쪽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고 그게 유지되는 힘들은 있지만 맥신이나 초전도체는 정말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걸 거래할 만하다라고 본다면 거래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게 올라갔었을 때도 급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질 때도 급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서도 초전도체가 빠질 때 하한가를 또 가는 모습들을 봤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빠질 때 정말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2연 하한가를 간다든지 3연 하한가를 간다든지의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게 뭐 진위 여부를 놓고 그죠? 맞아요. 사실이다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러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학술지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밀린 건데요. 그 가운데 뭐 보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실 시장에 수급이 붙으니까 그죠? 맞아요.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아닌 건 됐고 우리가 뭐 아닌 거 모르냐 바보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초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덕성이나 이런 거 보세요. 덕성이나 서남이나 이런 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처럼 뭐 이게 밸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다 얘기했던 맞죠. 거고. 네.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런 거고. 그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급등했다가 한번 눌렀다가 사실 또 한번 땡겼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 또 가는 건가? 사실 그때 물린 분들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제자로 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보기에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이전에는 또 인물 테마주의 또 성격들을 떴던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덕성이라는 종목은 정말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만큼 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물린 종목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거래를 했을 것이고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장을 또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덕성이라는 종목은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저는 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 쪽 얘기들을 보게 되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제 기업 쪽에서도 공시를 그러니까요.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랬던 경우가 앞쪽에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50의 경우를 보게 되면 50에서 이제 본드 만드는 회사죠. 본드 만드는 회사인데 마스크를 만든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50에서는 오피셜로 저희는 마스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쪽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도 어떻게 올라왔었냐면 마스크를 만든다라고 해서 올랐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14,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초전도체나 맥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례로 다시 한 번 더 다른 걸 보여드리게 되면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알체라가 우리 상장하고 나서 7월 달까지 뭐 때문에 올라갔었냐면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어서 막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 알체라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뜨게 되냐면 알체라 저희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사업을 관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가 그 얘기하고 욕 바가지로 먹었지. 아니 그렇죠. 가만히 있지 왜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예. 그냥 간접적인 사업들을 연관하고 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에서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사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맞아요. 뭐 우리가 앞에 이제 무슨 듣보잡하고는 다른데, 그죠? 그렇죠. 시장에서 잊혀져가면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AI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건데, 어쨌든 그렇죠. 과거에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쭉 빠질 수 있다. 왜? 주가의 지금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못 털었던 개인들이 물려있다면 종목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워지다 보면 당연히 주가에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원래의 주가를 찾아가거나 원래의 힘들을 찾아가려면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 또 초전도체나 맥신을 또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전례가 있었다 라는 거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 기업이 사실 한두 가지인가요? 따져보면 많아요. 옛날에 또 많은데 언급하기 많은데 근데 전문가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시장에서 됐고 당신들이 뭐 알아? 공자님 말씀하지 말고 상한가 가는데 뭐 그죠? 그렇죠. 3연방 가는데 뭔 소리야.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도 뉴스가 될 때는 수급이 붙었다 떨었다예요. 뉴스에서 잊혀지게 되면 정말 이제 주가는 그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얘도 못 근데 얘는 또 안 빠지대 보면은 얘는 뭐 같은 뭐 이 초전도체 관련주에도 좀 결이 다른 건가? 그만한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 이게 좀 불가사의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신성 델타테크의 거래량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캘핑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실시간 네네. 방송 중에 네. 스캘핑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 거래하셨던 분들이 매일매일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진짜 지금 오늘 거래량이 죽여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 있지만 이게 거래량이 죽어서 이 정도다라는 거. 기존에는 거래량이 정말 뭐 3천만 주 더 훨씬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거래량들이 나왔었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지금 빠질 가능성들이 거의 잘 안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뭐 이슈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었고 연상 랠리가 이어지던 종목이고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안 나오셨구만 거기 다들. 그렇죠. 네. 예. 매일 아침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시작해서 신성 네. 델타테크로 끝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 한두 번 이상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단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조금 꺼트릴 때쯤 돼야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들 때문에 뭐 초전도체라든가 네. 맥신 쪽에서도 아직 관심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도 버텨주는 구간대 지금 이제 5만 원대 부근대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네. 전에도 이제 하한가를 한번 맞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던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단 하루 만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여기서 버티다가 신고가를 또 넘어가게 된다면 신고가까지 밀어준다면 우리 또 수익률이 또 뻥튀기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들이 또 남아있는 물론 그만큼 또 하락에 대한 방어들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성 델타테크 쪽에서도 수급들은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요, 그죠? 안 그쵸. 빠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덕성이나 선암이나 이런 거는 뭐 급등락 이후에 지금 쭉 빠져 있고 더 빠질 여지도 있는 건데 그쵸. 그런데 아니 이 정도 흔들면 또 여기다가 또 언젠가 팡 뛰어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네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우리 외국인 기관들만 알고 있는 초전도체나 맥신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속이고 지금 그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뉴스가 있다면 뭐 찌라시로라도 이렇게 막 살짝이라도 언급이 될 텐데 사실 없어요. 없는데도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수급들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신선 델타테크에서 알고리즘 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초돈도체나 맥신 관련주들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게 알고리즘 거래고, 이 알고리즘 거래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와는 또 다른 거예요. 알고리즘 거래에서 한 번의 매도, 거대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한도 없이 진짜 쭉쭉 밀립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본다면 우리 예전에 이제 증권사 사태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하한가를 무더기로 맞고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던 네. 거와 비슷한 상황이다. CFD, 네, 그렇죠.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더기로 진짜 하한가 랠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이제 하한가가 가게 되면은 내가 매도를 걸어놔야 갔었을 때 누군가 사줘야 또 내게 팔리는 거고, 그럴 만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한가 랠리를 맞게 되면. 그러다 보면 정말 대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70% 80%짜리가 당장 내 계좌에도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종목들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서 대응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위험한 건 아는데요. 변동성도 아는데 그런 걸 한번 제대로 그냥 오를 때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은 거지. 신풍제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그죠? 해서 나중에 빠질 건 알아. 그랬더라도 한 순간에 한 10배 신풍제약은 얼마나 올랐나? 한 10배 20배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신화적인 그죠? 후유증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기다리는 건데. 네. 근데 테마주 어쨌든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짧게 갔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라는 게 꼭 이런 잡테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일종의 뭐 중국 이슈 이런 것도 테마일 수도 있고 화장품도 테마일 수도 있는 거고 중소형 주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테마주들이 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근거 없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테마주 성격의 것들 가운데 그나마 좀 눈여겨보거나 관심 가질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항상 이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테마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려면 제일 먼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정책주예요. 이게 정책주라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서 이제 발단되는 테마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로봇,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쪽들이 정책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올라와요.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전도체나 맥신과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원전이라던가 저출산 문제라던가 로봇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최근에 올라왔을 때 한 번만 봤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봤던 기억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테마주로서 거래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난 테마주를 정말 나 좋아해. 정말 사랑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발성 테마들 말고요. 이런 테마를 제가 이제 단발성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전도체나 이런 종목 말고 정책주. 앞으로도 내가 혹시라도 내가 대응을 잘못해서 물렸더라도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는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또 원전주들이 또 올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심 가지는 사업들은 정부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 발표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는 너무 많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정책주들을 먼저 보시는 게 우리 초보자분들에겐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그 다음 매매했었을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단발성 테마에서 이제는 슬슬 같이 좀 넘어가 봅시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 단발성 테마가 지금 얘기 나온 우리가 초전도체, 맥신 이런 거 과거에 대선 관련주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그죠? 관련이 없다 그래 거기도 뭐 누구와 관련이 있더라. 사돈의 8층과 저희 공시하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모임에 가서 한번 얼굴 본 적은 이래도 뭐 됐고 그죠? 맞아요. 네, 그래 좋네요. 단발성, 자극적 근거가 매우 희박한 테마보다는 그죠 정책 그게 굉장히 좋네. 이런 거는 진짜 물려도 그죠? 네. 맞아요. 물려도 또 때가 되면 기회를 준다니까요. 맞아요. 올라올 수 있는 뭐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네. 정책 관련주 테마 단발성 테마보다는 정책 관련주에 주목을 하자. 아주 좋은 말씀으로 최근에 이
단발성 테마 주들의 이 현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윤지훈 TV 윤지훈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